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테디아의 서비스 종료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식들 두 가지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인 거를 깜빡했었어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가 쉬는 김에 저도 쉬고 화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출근길 되시길 바라고요.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죠. 테슬라가 인공지능 데이에서 이것저것 선보였습니다. 제 인공지능 데이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들고 나오는 것도 대단하기는 한데 항상 나올 때마다 테슬라니까 뭔가 보여주겠어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었던 게 사실상 주목받았던 거는 도적 컴퓨터의 그 이상 이것하고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여기가 더 관심이 모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뭘 만드는 걸까 기대하는 많은 분들은 신제품이죠. 이것도 신제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이 하트처럼 나오는 거 쫙 열리면서 로봇이 등장을 했었던 거였었죠. 사실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보여줬었어요. 작년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패시맨을 닮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나와서 막 춤을 추는 모습 기억합니다. 와, 근데 되게 무섭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이것도 벌써 작년 얘기였군요. 춤추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가짜였었고 그때는 올해는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왔었던 거였었죠. 뭐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보다도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미리 촬영된 것들 자재 같은 걸 나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원하는 건 이쪽이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기계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공장에 사용하겠다. 이쪽이었었습니다. 요 맨 왼쪽 게 작년에 나왔던 거였었고 가운데 게 이번에 앞으로 걸어 나와서 손을 한번 흔들었던 녀석이고요. 이 오른쪽 거는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나와서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이 가운데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덕지덕지 기계를 붙여놓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게 범블3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부품을 갖다가 이제 조립한 형태다. 실제 매끈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는 이 녀석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걸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대단하게 봐야 될 거는 이번에도 역시 뭐 대단하진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만들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언제 만들 거냐 이거 답을 못하게 된 부끄러운 일인데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1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봤었을 때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을 거고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거의 한 8개월 만에 걸을 수 있는 로봇 이족보행 로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로봇과학자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쪽으로 보는 것들이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IT 커뮤니케이터로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게 되면 머스크는 상용화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머스크 타임이라고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6년, 8년,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로봇 역시도 테슬라의 다른 차량처럼 베타를 먼저 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오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겠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요거 같은데 이 금액이 좀 매력적입니다. 이 금액을 얼마라고 얘기했었냐면요 한 2만 달러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2만 달러가 3천만 원 정도거든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3천만 원 이하로 판매가 되는 로봇이다. 야 3천만 원짜리 로봇이다.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예전에 우리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경우 훨씬 저렴했었잖아요.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3천만 원짜리 로봇. 근데 얘는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일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집에다 두게 되면 비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혹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터미네이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예, 미래에서 이제 와야죠. 그런 모습도 좀 고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약간 무섭죠. 여기 인공지능이 장착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걸을 거고 뭐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위협할 만한 인공지능 그런 강한 인공지능까지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르는 일입니다. 또 어디에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언제나 우려하는 건 미치광이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라 미치광이 과학자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이니까요. 자, 요즘에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10만 달러 정도로 본다라고 하니까 2만 달러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 항상 앨런 머스크는 경고를 날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로봇을 제작했던 회사들한테 너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야 가격 낮춰야지 우리 앞으로 양산할 건데 이런 숙제를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비교가 되는 거는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걷고요, 달리고 공중제비까지 넘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이렇다 아직 말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 걔는 뛰면 뛸수록 사실은 적자잖아요. 부품 가는 것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들은 스팟이었었죠.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들, 그걸 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로봇한테 지금 테슬라의 이 테슬라봇 옵티머스한테 기대하는 거는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걷는 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뭐 그게 좀 다르니까 얘가 뭐 점프를 하거나 뛰어다니거나 공중제비를 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정해진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에서 무거운 거를 들어주는 거라든지 아주 정확하게 부품을 정교하게 나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 드네요. 앞으로도 이 둘은 그 아틀라스하고 옵티머스는 둘 다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새로운 소식들 나오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해보죠. 구글의 클라우드 게임 스타디아가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소식이에요. 스타디아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스타디아는 이 요바 스타디아 가보게 되면은요, 이 스타디아가 몇 년 전에 구글이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면은요, 최신형 PC가 아니면은 게임을 하기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는 사양이 올라가야 되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돈을 주고 더 비싼 거를 사야 돼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이러지 말고 아예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고 우리들은 플레이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보값만 받게 된다라면 이건 쉬워지는 일이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했었던 게 스타디아였었죠. 그리고 야심차게 서비스를 내놨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이트는 유지가 되고 있죠. stadia.google.co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서비스 종료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종료. 아쉽다. 그래도 서비스 종료가 아쉽기는 하지만 꽤 오래 끌었었어요. 이게 지금 매출이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사용자 수도 적고. 종료 날짜는 내년 1월로 돼 있습니다. 1월 18일 정도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미 2019년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만 4년입니다. 4년 동안 20, 21, 22, 뭐 올해까지는 3년이죠. 3년 동안 열심히 내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 키워놨었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구글이 내놓은 답은 뭐냐면요, 구매했던 하드웨어 일단 돌려준다. 그리고 게임도 환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샀는데 내 플레이스테이션 안 할 거야. 내지 플레이스테이션 혹시 접는다고 했었을 때 그동안 샀던 걸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게 사용자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드웨어 가격을 돌려주지면은 하드웨어를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조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활용을 하지? 그런 고민들도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들이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이브 파일을 통해서 다른 PC 게임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겠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불과 9월 21일까지만 해도요, 한 달 전이죠. 드디어 1440p의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가 720p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스타디아 종료? 말도 안 돼. 루머야. 라고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게임 구독자 서비스들은 과연 누가 그럼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느냐? 엑스박스입니다. 엑스박스 생각나시죠? 마이크로소프트죠. 여기 같이 또 이어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 지금 통합하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게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건 겨우 9%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애플의 아케이드입니다. 애플 아케이드. 이것도 대단하죠. 애플은 게임 회사라고 보긴 좀 애매했었잖아요. 근데 아케이드 구독형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입해놓고 안 끊는 겁니다. 애플 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차피 애플의 구독자 서비스를 쓰는데 애플 아케이드 얹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구글 플레이는 7% 정도,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7%, 스타디오는 보이지 않을 정도다 보니까 사업을 접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또 의외였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7%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되게 되면 애플과 구글이 이 시장도 거의 다 장악을 했군요. MS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구글 스타디아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하다가 제가 멈췄던 내용 중에 하나가 10월 4일부터 토스 모바일이 정식 오픈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